이 제가 다니던 회사의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호기롭게 퇴사까지 했죠. 지금 매출은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를 꾸준히 오가고 있습니다. 순수익으로 1000에서 1500 정도, 연매출은 5억, 27살이라는 제 나이를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안 믿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구매대행의 현실과 ROTC 출신의 20대 청년인 제가 어떻게 연매출 5억을 만들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성공담이나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겪은 일들과 얼마나 멍청한 수많은 실패를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 혹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커머스가 돈이 된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저는 24살에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고 제 성격과 찰떡같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고, 처음 인간했을 때는 무조건 장기 복무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집체교육도 악착같이 받고, 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막상 겪어본 군대라는 조직은 제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군기나 전우회, 현실은 달랐어요. 병사들을 대하는 건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오냐오냐 비위를 다 맞춰줘야 했고, 훈련 일정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온갖 지연의 인맥에 심지어 시험조차 부정행위가 난무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나 충성심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돌린 건 선배 대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밤새워 일해도 제대로 된 수당 하나 못 받고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그 휴가조차 눈치 보며 제대로 못 나가시더라고요. 군인하면 몸도 좋고 건강할 것 같죠? 스트레스 때문에 술과 야식에 찌들어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의 굽은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기 5년 뒤, 10년 뒤 내 미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장기 복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전공했던 전기공학을 달려서 전기기사 시험을 준비했고, 일과가 끝나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8개월 만에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제 전역까지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니 가늘고 길게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휴가를 내서 서울로 올라가 구매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든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요. 서울을 오가며 강의를 듣고 배운 대로 상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첫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첫 달 매출이 무려 4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바로 강의비를 회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 나는 진짜 천재인가 보다. 나는 구매 대행에 재능이 있다. 하고 눈이 뒤집힙니다. 달콤한 첫 수익이 저를 완전히 도파민에 절여놨습니다.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로켓크로스 강의를 추가로 들었고, 저녁도 하기 전에 대출은 무려 4,500만 원이나 땡겼습니다. 20대 중반에 4,500만 원이라니 완전 미친 짓이었죠. 대출금이 통장에 찍히니까 다 제 돈처럼 보였고,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강의에서 배운 대로 상품은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된다는 말만 맹신했습니다. 시장 분석, 타겟팅,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제품을 한 달에 20개씩 막 사입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배운 마케팅 기법을 쓴다시고 광고비로만 약 2천만 원 넘게 태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개 제품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입출고 비용, 반출 비용, 보관료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많던 대출금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든 월세나 차 기름값은 벌어야 돼서 중학교 영어 수학 학원 강사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다시 광고를 돌리고 또 실패하고 꾸역꾸역 버텨서 매출을 2천만 원까지 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순수익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딱 10% 남더라고요. 쿠팡 광고 담당자 직원한테 속아서 쓸데없는 광고를 엄청 많이 돌렸거든요. 쿠팡 좋은 일만 시킨 겁니다. 그때 저 스스로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겨울이니까 어그 슬리퍼는 무조건 터진다. 이 무모한 확신 하나로 중국에서 어그 슬리퍼 2,000개를 제 브랜드로 발주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절반도 못 팔았고, 그마저도 제값 받고 판 건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희 시골집 창고에 아직도 그 어그 슬리퍼가 1,000개나 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쌓여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아주 피눈물이 납니다. 아,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구나.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커머스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둔 정기 자격증 가지고 강원도 행성에 있는 작은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출퇴근 30분. 이제 허튼 꿈 꾸지 말고 기술이나 착실히 배워서 평범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매달 통장으로 날라오는 대출 이자 카톡에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비 4,500만 원, 이걸 제 쥐꼬리만한 신입 월급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고 쳐도 숨만 쉬고 45개월을 갚아야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제 취업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은 돈도 다 날리고 이 빚은 또 언제 다 갚겠고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행성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결국 다시 구매 대행을 찾았습니다. 이대로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7시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 집 오자마자 대충 밥 먹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미친 듯이 소싱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갈아 넣으니 드디어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5개월 차, 마침내 구매대행 순수익이 제 회사 월급을 역전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금방 끝났습니다. 혼자 직장 생활과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고객 응대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작업 중에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화, 문자, 반품, 항의, 클레임 등 한 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도 가게 되었습니다.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졌고 결국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하고 이제 온전히 내 사업에 집중하자. 마음 먹은 바로 다음 날,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제 쇼핑몰 판매자 계정이 모두 정지당한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계정이 막히니 당연히 선정산도 막혔습니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돈줄이 완전히 끊어졌고 물건 대금은 내야 하는데 정상금은 안 들어오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사업자 대출이 4천만 원이고 제 나이에 생긴 빚만 무려 8,500만 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시나요? 그 빌린 돈 중 절반은 저희 삼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급하게 막느라 빌려드린 돈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가족이 그렇게 부탁하니 거절도 못하고 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돈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빚이 그 정도 있으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진짜 악만 나왔습니다. 횡성을 떠나 엄마가 있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가장 싼 공유 오피스 구석에 자리 잡아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새벽에 눈 감을 때까지 소싱하고 CS하고 주문 처리하고 반품 처리하고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버티니 매출이 1000, 2000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혼자 물리적인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직원을 뽑았는데 돈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월세 내고 직원 4대 보험에 월급까지 주고 나니 정작 제가 가져갈 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올리브영 당일 배송 알바를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밖에서 비 맞고 매연 마시며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제가 돈 주고 고용한 직원은 시원하고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현타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내 발목만 잡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 차라리 직원을 자르고 내가 사무실 가서 일할까?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난 영원히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배달로 번 돈으로 사무실 월세를 내고 억지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놀랍게도 2025년 6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법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추가로 직원을 더 고용했고 제가 하던 배달 알바도 그제서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매출이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니 무섭더라고요. 8월에는 4천, 9월에는 5천, 10월에는 7천, 11월, 12월 8천, 매출은 기적처럼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버티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한다고 빚쟁이 돼서 허덕였을 때 주변 지인들이 저를 참 많이 조롱했습니다. 너 뭐 태무나 알리에서 싸구려 떼다 파는 거 아니야?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진짜 돈이다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 평범한 친구들과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화의 결이 달랐고 그들의 시선이 상처가 되었거든요. 인간관계가 참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27살에 연매출 5억. 숫자만 보면 부럽고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결과는 매일 18시간씩 2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제 자신과 싸운 대가입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창고에 쌓인 신발들을 보며 좌절하고 비 맞으면서 배달해가며 현타를 맞아가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조금 살만해지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성과에 국한되어 있으면 결국 도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열정이 남아있을 때 계속 머리를 받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저를 채찍질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중 하나입니다. 성공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아주 조금 딱 0.1%더 노력하는 것. 그 0.1%의 성장이 매일 쌓여서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고 마이너스였던 인생은 저를 매출 8천만 원의 사업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패도 경험도 모두 복리처럼 쌓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제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세요. 오늘 시작하지 않을 것을,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셀러 분들이 저 같은 참혹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실전에서 부딪히며 배운 진짜 정보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초보슬러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